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핵심을 짚어드리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카인즈 데이터 2025년 9월 13일자를 기반으로 한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제주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이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인데요. 핵심 내용부터 살펴보죠. 우선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걸 말하는 거죠.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네, 바로 그 법이 적용된 사건이군요. 맞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20대 한국인 여성 B씨에게 접근해서 당시 신고 있던 스타킹을 팔라고 요구한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처음 듣기에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접근 방식인데요? 그렇죠. 근데 더 문제는 B씨가 이 요구를 거절하니까 A씨가 B씨를 약 150m나 따라갔다는 겁니다. 150m요? 네. 여기서 이 따라가는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적용의 주요 근거가 된 걸로 보입니다. 뭐랄까, 일회성 접근이 아니라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적했다는 점이죠. 정말 무서웠겠네요. 피해 여성 B씨의 대처가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위협을 느끼고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몸을 피한 뒤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아주 침착하면서도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토킹 상황 대처 매뉴얼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피해자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한 상태였는데 그 비자 없이 들어오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사증 입국자였어요. 이 점이 나중에 그 출국 정지 조치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자신은 구매 의사가 아니라 그냥 같은 제품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했을 뿐이다. 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물어보려고 150m를 따라갔다는 건가요?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그렇죠. 경찰도 A씨의 행위, 특히 그 150m 추적 행위 등을 고려했을 때 이건 스토킹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신명을 확보하고 추가 조사를 위해서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고요.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출국 정지까지 한 걸 보면 사안을 절대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정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사건은 지난 9월 5일 오후 6시 40분경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될 무렵이었고요. 장소는 제주시 연동의 한 거리였다고 합니다. 비교적 사람들이 좀 오가는 시간대였겠는데요. 연동이면 번화가 이쪽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피해 여성 B씨는 당시 길거리가 아니라 그 주택가에 있는 클린하우스,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쓰레기 버리러 잠깐 나온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군요. 네, 바로 그때 A씨가 B씨에게 다가왔는데 좀 특이한 점은 직접 말을 건 게 아니라 휴대전화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번역 앱이요? 언어 문제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번역 앱으로 전달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신고 있는 스타킹을 100만 원에 팔라. 이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상당히 비상식적인 제안이죠? 그렇죠. 피해자 B씨는 당연히 이걸 거절했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군요. 네,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가 B씨를 뒤따라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단순 접근이 아니라 스토킹 행위로 넘어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150m 추적. B씨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한 공포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집으로 안 가고 주변에 사람이 있고 CCTV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높은 편의점으로 들어간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판단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요. 스토킹이나 위협 상황 발생 시에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대처 방법 중 하나를 잘 따른 거죠. 안전한 장소로 피신해서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 네, 정말 다행입니다. 자, 다시 피해자 A씨에 대해서 정리하면 20대 중국인 남성이고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상태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스타킹을 사겠다는 게 아니라 같은 제품을 사고 싶어서 어디서 파는지 물어보려 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150m나 따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못하고 있다. 네, 그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경찰서가 현장에서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군요. 네, 긴급 체포했습니다. 긴급 체포는 보통 범죄가 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A씨가 외국인 관광객 신분이고 또 무사중으로 입국했다는 점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래서 긴급 체포에 이어서 추가 조사를 위해 출국 정지 조치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진 거군요.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한국을 떠날 수 없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던지는 파장도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주 지역 사회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제주는 뭐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니까요. 이런 사건은 당연히 지역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줄 수 있고요. 특히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점 때문에 제주 관광산업 이미지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네요. 네, 안전한 관광지라는 인식에 좀 타격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하나의 사건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뭐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거나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퍼지면 잠재적인 관광객들한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안전은 관광지 선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니까요. 맞습니다. 관광객 유치나 관리에 있어서 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이겠네요. 경찰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경찰은 일단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어보려 했다는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의도, 특히 성적인 목적 같은 게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번역 앱까지 써가면서 100만 원을 제시한 이유, 또 거절했는데 따라간 이유, 이런 걸 명확히 규명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드러나지 않은 다른 범죄, 그러니까 여죄가 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여죄 가능성도요? 네,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 수사에서는 여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거든요. A씨의 과거 행적이라든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다른 활동 같은 걸 조사해서 추가적인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나 최종적인 사법 처리 수위가 결정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무사증 입국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외국인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좀 종종 제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무사증 제도가 관광 활성화에는 분명히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외국인 범죄 발생 시에 뭐 신원 확인이나 관리 어려움 같은 문제점도 계속 제기되어 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사증 제도의 실효성이나 보완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뭐 이걸 제도 자체의 문제로 바로 단정하기보다는 철저한 수사랑 재발 방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피해자 B씨는 현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신변 보호 조치는 물론이고 심리 상담 지원 같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건 자체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 역시 필수적이겠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탈 행위를 넘어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또 관광지에서의 안전 문제, 그리고 외국인 관련 제도 같은 여러 가지 생각해볼 지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실 유사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법 집행의 실효성이나 예방 대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일깨워주는 것 같고요.
또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나 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또 중기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사건을 보시면서 각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사회,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과 공동체는 각각 어떤 노력을 더 기울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법과 제도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인식 개선과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중국인 관광객 스토킹 혐의 사건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논의된 모든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카인즈 원문자료, 구체적으로는 중앙일보 2025년 9월 12일자 기사 등을 교차 검증하여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